저는 이제 또 알찬 전시 해설로 여러분들 마음을 또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천안 시립미술관의 전시 해설사 박유나라고 하고요. 전시 해설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전시 해설은 천안 제로 프로젝트, 그리고 2021년 올해의 작가, 상은 아니고요. 올해의 작가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중견과 청년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전시는 1부의 중견 작가님 두 분의 전시예요. 지금 부득이하게 2층 1전시실에는 김순철 작가님 작품이 있었는데 피아노를 치우고 좀 정비가 필요한 관계로 3층 먼저 좀 둘러볼게요. 3층은 이정민 작가님의 작품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는 아카이브형 전시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작품들, 과거의 작품들로 이 작가님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지 좀 작품 세계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전시예요. 그래서 이 한 층 한 층마다 작가님의 작품에 조금 더 집중해서 조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 제로 프로젝트는 총 4명의 작가를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4명의 작가는 시간성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성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정민 작가님의 작품들, 4명의 작가분들은 또 천안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가능성을 탐구해보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우선 이정민 작가님의 작품을 살펴보실 텐데요. 이정민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한 번에 손 둘러봐도 아래쪽에 김순철 작가님 공간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중견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벽에 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설치가 놓여 있기도 하고요. 벽면에 영상도 담기기도 하고요. 또한 페인팅을 전공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물감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 기술도 활용하고요. 염색 기법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쪽으로 와서 이렇게 노현님은 천안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셨대요. 복자여고 주변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셨는데 복자여고 옛날의 모습들을 좀 기억을 하시나요? 그 원도심에 가시면 아직도 조금 오래된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개발로 인해서 점차 조금씩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안역 주변에 가면 아주 오래된 가게가 있대요. 혹시 쌀 가게 들어보셨나요? 네. 역전 쌀흥이라고 해서 엄청 오래된 가게가 있대요. 그 가게는 할아버지가 좀 연세가 지긋하시고 가업을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계세요. 조금 이따가 영상을 보시면 그 모습이 조금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가님은 천안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담을까라고 고민을 하셨대요. 천안의 시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담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래된 지역에, 오래된 공간의 모습들을 이렇게 가지고 담아왔습니다. 혹시 이 하얀색 포대가 어떤 건지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와서 애기들이 왔는데 애기들은 쓰레기를 담는 아니면 낙엽을 담는 포대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하얀색 포대, 투박하지만 하얀색 포대에 쌀을 담아서 팔기도 했어요. 아직까지도 이 가게에 가면 할아버님이 이런 하얀색 포대에 쌀을 담아서 팔고요. 곡식 관리법도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하얀색 포대를 가져와서 천안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덩쿨이 있어요. 이 덩쿨 혹시 지금은 죽어있지만 어떤 건지 또 아실 수가 있을까요? 이 덩쿨은 환삼덩굴이라고 합니다. 환삼덩굴은 예전에 직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용으로 먹기도 했어요. 또 약초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이 식물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그래도 소중하게 쓰였던 식물인데 이 아이들이 성장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성장할 때는 다른 식물들을 괴롭힙니다. 네, 다른 식물들이 크지 못하게 마구 괴롭히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우리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게 된 거죠.
이런 지점을 보면 쌀가게나 환삼동굴처럼 오래된 것들은 우리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점에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가님의 작품을 보기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드리는 것은요. 작가님은 생태계의 순환들, 사람들도 순환하지만 도시도 순환하는 모습들, 그리고 공존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옆쪽으로 이동해서 우리의 세계들, 그 시간성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이동해 보실게요.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요, 우선은 황토색처럼 아주 자연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작가님의 작품 안에는 아주 담담하게 식물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작가님은 식물을 찍어내기도 하고요, 붙였다가 떼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재료는 모두 천연 재료예요. 작가님은 물감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색감을 내는 것은 식물 유제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물, 그리고 산화시키는 가루라고 하죠. 그 가루들을 이용해서 이런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이 황토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다른 황토색을 내는 이유는 그날에 작업했던 날에 온도나 빛, 아니면 습도, 이런 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색깔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작품을 진행하실 때 좀 이렇게 다니실 일이 많으셔서 차에 싣고 다니는 일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전국을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신 거죠. 작업을 하신 건데 지역마다 물이 다르기 때문에, 물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색감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여기에 보이는 이 추상화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안에 담긴 것이 뭘까요? 어떤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벼. 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담긴 것은 잔디입니다. 잔디예요. 그런데 도심에 우리가 이제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잔디가 아니라 인도골목 사이에 아주 힘들게 씨앗을 뿌려서 난 잔디인데, 사람들은 이것들마저도 깔끔하게 정리를 시도해요.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뿌려서 죽임을 당한 잔디를 이렇게 화석처럼 보여주고 있죠.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도 순환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바깥이 지금 담담하게 담겨있는 우리의 화석 같은 존재들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옆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마치 커다란 건물 외벽을 떼서 콕 하고 박아놓은 느낌이죠. 작가님은 매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것은 염색 기법을 조금 더 가까운 기법이었고요. 지금은 사진의 기법에 조금 더 가까운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자연시간, 초등학교 때는 자연시간이죠. 청사진을 찍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카메라에 사진을 찍으면 찰칵하고 찍혀요.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찍히는데, 예전에는 카메라 찰칵의 순간에 오는 그 시간이 아주 길었어요. 예전에 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두면 2시간, 3시간, 초기에는 12시간까지 열어둬야지 빛을 모아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담겨요. 그래서 지금 작가님이 활용하는 것도 종이 위에 그러한 인쇄물들을 찍어내고 있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담아내는 주제들은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 그렇지만 이렇게 다른 색다른 모습들로 도심에 있는 곳곳에 있는 요소들, 우리의 감정들을 꾹꾹꾹 눌러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옆쪽 뒤쪽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작가님의 작품이 아주 천연 소재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데, 자, 작가님이 지금 에코 프린팅을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한
작업이에요. 이 작업은 1년 프로젝트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고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24절기가 있죠. 그 절기마다 볼 수 있는 식물들을 꺾어다가 이렇게 화석처럼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잠시만요. 초기에 작가님이 오셔서 워크숍을 한번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미술관 주변에 있는 식물을 뜯어다가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 워크숍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식물들이 가진 성질마다 다른 색깔을 내기도 합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까만색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너무 놀라웠고요. 우리가 먹었을 때 좀 쓴맛이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또 다른 색깔을 내요. 그렇듯이 이 아이들의 색깔, 그리고 1년마다는 조금 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작가님은 이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는데 매번 실험하는 느낌이 든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올해에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다른 결과물을 가지고 올까라고 조금 기대에 찬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계절만 있는 줄 알았는데 24절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떠올려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뒤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보고 계시는 영상은요, 되고 있는 금호강의 물의 모습이에요. 우선 지역에 대한 거는 다른 의미는 없고요. 지금 작가님께서는 영천이라는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작업 활동을 그 집안의 지역에 있는 영향들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 레지던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곳에서는 벽에 걸려있는 작품보다 벽에 걸려있는 것은 일시 정지된 작품이지만 영상은 계속해서 시간성을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3분 45초 정도 진행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물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 영상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파란 하늘이 비쳐서 보일 거예요. 바로 탄생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실 텐데요. 아주 경쾌하고 활발한 청소년기를 지나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흐릿한 모습들을 보이실 텐데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듯이 이 자연에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고난과 성숙,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파란색으로 비춰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또 내려놓기도 하죠. 다시 행복이 찾아오는 그런 일대기를 물에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정민 작가님의 작품은 자연의 순환뿐만 아니라 사물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시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떠올려 볼 수 있는 작품들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감상해 보시고요.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2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내지 전시실에서 전시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쪽에 이정희 작가님의 작품, 이정희 작가님은 삶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시간을 다뤄보았고요. 도시의 많은 사람의 시간, 그리고 식물들의 시간들을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시간을 주어지는데 각각의 주어진 시간들은 속도만 다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김순철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보실 텐데요. 김순철 작가님의 작품은 여러분 소주생활, 내가 존재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가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제가 어떤 거를 하고 싶었는지 꿈이 뭐였는지 가끔은 잊고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김순철 작가님의 작품은 깊은 내면을 통해서 이런 자신을 찾는 여정들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김순철 작가님의 작품을 한번 쭉 둘러보실게요. 작가님의 작품 속에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김순철 작가님의 작품을 한번 살펴보시면 울퉁불퉁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김순철 작가님은 동양화를 전공하셨대요. 그런데 전통적인 동양화 위쪽에 바로 이 바느질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신만의 기법을 구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느질은 한번 해보셨죠? 그런데 옷과 옷을 이렇게 여미는 일들은 조금은 짧은 시간에서는 아주 간단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넓은 면을 채우기라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조금만 어긋나도 옷내가 조금 틀어져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작가님은 아주 다르게 반듯하고 탄탄하게 바느질을 이어가고요. 이 목에 대한 노동 속에서 자신을 찾는 여정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옆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자신의 혹시 명지가 보이시나요? 제목이 About Wish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명지는 모두 다 같아요. About Wish라는 그런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신의 소망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어린이의 항아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 항아리를 볼 때마다 너무나 반듯해요. 틀어지지 않고 중심을 아주 잘 잡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희망하는 의미를 담아서 보여주고 있죠. 작가님의 작품 옆쪽에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렇게 편안한 쉼 속에 뛰어서 휴식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죠. 이 화면에서는 이리저리 엮여있는 실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실들은 이어진 연들을 이어주는 끊어진 연들을 이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조금 멀리서 보셔야지 한눈에 들어오시기 쉬우실 거예요. 이 작품은 작가님이 그리신 유일한 풍경이에요. 다른 작품들은 일상의 소재들, 꽃과 항아리 등이 담겨있다면 이 작품은 풍경이 담겨져 있죠. 너무나 아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풍경이 어떤 것들을 지금 보이세요? 섬 같기도 하고 저는 때로 정말 그 바다 위에 저 혼자 떠있는 그런 평온한 모습들이 생기기도 해요. 산의 모습 같기도 하고 오전에 보이기도 한데요. 깊숙이 자기를 끌고 들어갈 것 같아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별빛이 쏟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밤하늘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어떠한 세계든 모든 것이 전달이 될 수 있는 세계인 것 같아요. 이런 풍경들을 보면 작가님은 내면의 세계를 훔쳐보는 느낌들이 들기도 하죠. 특히 모아진 커다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작은 유가 모여서 하나의 단위를 만드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총 10초까지 50개의 피스로 나누어져 있고요. 저희 공간이 미술관의 공간에 맞추어서 여기저기 퍼즐처럼 새롭게 구성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도 지금 그릇이죠. 그릇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좋아하는 검정색으로 채워져
작가님은 검정색을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검정색은 때로는 이렇게 어두운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아주 차분하고 화사되고 그리고 그 무게감들이 색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죠. 작가님이 좋아하는 검정색을 때로는 만들기도 하고요. 실을 연습하기도 하면서 각각 다른 색의 검정색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그릇들이 빈 그릇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들 살짝 앞쪽으로 나와보시면 굉장히 어떤 문양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문양들은 바로 전통 기법인 상란 기법이라고 해요. 종이를 어떠한 물체로 파내고 그리고 흑연을 채워 넣어서 모양을 채워 넣는 기법입니다. 이 문양들은 대나무 잎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란과 매화가 그려지기도 해요. 이 모양들은 전통 기법 모양 중에서도 길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그것들을 그릇에 담아보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작가님은 때로는 조금 복잡한 생각을 하시기도 하나 봐요. 위에는 라인으로 아주 엉켜져 있는 선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볼 때는 내 빈 그릇에는 어떤 것이 담길까라고 조금 상상. 네, 제 옆쪽에 있는 항아리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있는 작품들보다는 저는 이 작품이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주 단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적인 정서들도 묻어나고 그리고 인간미가 좀 느껴진달까요? 네, 아주 향토적인 그런 느낌들 때문에 제가 이 작품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한데 이렇게 길쭉한 항아리 안쪽에 여전히 좋은 의미를 담은 모란과 꽃들의 형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작품 왼쪽 그 안쪽에 배경을 살펴보시면 조금 단단한 그러한 모습들, 나무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작가님은 그 전통 한지를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당나무로 만들어진 전통 한지를 직접 제작도 하신다고 합니다. 닭종이라고. 네, 맞아요. 닭종이로 직접 배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바느질을 하다 보면은 힘을 많이 당길 때가 있죠. 이것도 송곳으로 뚫어서 바느질을 하시는데 한지로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많이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단단한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배경조차도 전통 한지로 당나무로 직접 만드시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들, 정성이 묻어나고 노동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담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한지를 만든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배경을 만든다는 것은 제 몸을 만든다는 것과 좀 겨울에 이렇게 화려한 색감들을 보니까 기분마저도 좋아지는 느낌이죠. 작가님은 꽃의 형태를 많이 담고 있는데 이 꽃들을 보면은 가운데서부터 에너지, 좋은 기운들이 뻗어가는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꽃들을 볼 때마다 꽃이 제 덩어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모아야 돼요. 그렇듯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피어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살아가고 있는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작가님의 따뜻한 바느질의 작품들 살펴보셨고요. 오랜 시간 동안 노동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상처받은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